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단 양민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새내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부경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당신의 부산을 자랑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외지인이었다 보니까 부산에 와서 느꼈던 것들이 많은데 아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새내기 여러분들도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그 동북아 해역, 그 다음에 동북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음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제가 부산에 와서 완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완당이 뭐지라고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완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완탕이냐 완당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을 품은 부산에서 새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산 오뎅입니다. 오뎅, 지금 순화가 돼가지고 어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쪽이 더 잘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 부울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부산에 오시면 자주 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부울경이 최고, 대학도 부경대가 최고라는 것들을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가 낯선 것처럼 외지인이었던 저에게도 부산의 먹거리는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국밥, 밀면, 씨앗호떡, 그 다음에 부산 어묵, 오뎅, 그 다음에 근데 오뎅 안에 물떡이라는 게 있어요. 가래떡 같은 게. 그래서 물떡, 그 다음에 순대가 먹고 싶어서 서울에서는 순대를 주문을 하면 거기에다가 소금이 나오는데 부산에서는 막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회덮밥 먹었을 때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딱 회덮밥 그 그릇만 나오는데 부산은 기본적으로 매운탕이 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방아, 산초가 딸려 나옵니다. 그리고 자갈치 횟집에서 간판을 보다가 초장집이라는 간판을 보고 의아했던 기억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포장마차는 좀 가봤었는데 포장집, 포장센터는 또 처음 접한 그 간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육식당보다 조금 더 어감이 오싹한 식육식당이라는 것들을 부산에서 보게 됐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살펴보면 씨앗호떡, 남포동 같은 데 가면 있고요. 물떡 오뎅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사진처럼 그 오뎅과 함께 물떡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순대와 함께 등장하는 막장, 그래서 고기 먹을 때만 먹는 막장인 줄 알았네. 쌈장 같은 건 줄 알았는데요. 막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밀면, 냉면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면 종류가 다른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밀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인의 소울푸드라고 얘기하는 돼지국밥. 그 다음에 아까 매운탕 얘기하면서 산초와 방아. 그 다음에 간판을 봤을 때 이 초장집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상상이 안 갔던 초장집. 그 다음에 정육식당이 아니라 식육식당. 이런 간판들, 이런 먹거리들을 매우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여기 부경대 와서 친한 토박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상식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식집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자가 있더라고요. 항상 상자에다가 먹을 식자에다가. 그래서 상식이라고 해서 그냥 보통 때 아무렇게나 먹는 그냥 밥집을 상식이라고, 어떤 지역에서는 상식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완당이라는 건데 18번 완당집이 매우 유명하더라고요. 1947년 정도에 만들어진 완당집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독특한 부산 문화 속에서 혼돈을 경험하면서 저는 언제나 그 부산에 대한 설레임과 그 다음에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란 수도, 피난 아니고 피란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피란 수도 부산에서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그 에너제틱한 그런 부산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해역의 중심지인 해양 도시에서 이 그 부산의 기층 문화가 만들어지고 부산의 매력이 살아 숨쉬는 곳. 그래서 외래 문화를 부산다운 문화로 발전시킨 부산발 먹거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부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많은 그 곳곳에 있는 그 유명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란 수도로서 꿋꿋이 버텨온, 그러니까 이게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도 함께했던 부산의 많은 유명한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먹거리들을 먹을 수도 있고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제1호 해수욕장,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입니다. 송도 해수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해 물류의 중심지인 부산항, 그 다음에 바다 하면 떠오르는 해운대 바다, 그 다음에 광안리에 있는 멋진 풍경들, 그 다음에 부산 영화제로 유명해졌던 비프 광장, 그 다음에 아픔이 서려져 있는 국제시장, 뭐 영화 제목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피란 수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쪽으로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만났던 그 장소 영도다리. 그 다음에 깡깡이 마을인데 여기에서 근대 조선의 시발점인 영도, 대평동에 깡깡이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문화마을인 감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동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자재들이 없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비석을 그 주춧돌로 만들어서 만든 비석마을 아미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대한 매력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뭐 그 우리가 먹거리를 먹어가면서 혹은 찾아가면서 부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완탕이냐 완당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탕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들어봤는데 완당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일 유명한 집이 18번 완당집이 유명한데요. 여러 신문 속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당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한 그릇에 모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만든 향토문화전자대사전에서 완당은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부산에 정착한 음식. 완전히 이게 그 교류의 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을 거쳐서 그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온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완당이라는 거 아마 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두피와 소를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잘게 빚어 만든 탕국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변형된 그 만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당의 어원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아침 식사로 먹는 그 훈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그 화북지방에서 먹는 건데 이게 완당으로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완당으로 정착되었고 이 음식이 해방과 동시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1947년 18번 완당집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산에 전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얇은 밀가루피에 소를 넣어서 만든 거고요. 이게 그 국물이 떠 있는 모습이 구름인과 유사하다고 해서 운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으로 오면서 모양, 형태, 그 다음에 맛 같은 게 조금씩 달라졌고요. 그 완당은 중국 음식도 일본 음식도 아닌 어떻게 보면 완탕이 아니기 때문에 완당이기 때문에 부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국물 맛도 아마 중국, 일본, 한국 조금씩 다른데요. 멸치와 다시마로 기본적으로 국물을 했기 때문에 중국, 일본과도 맛이 다르고 그 형태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국적은 처음에 중국이었지만 일본으로 변형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변형돼서 특히 부산에서 그 뿌리를 내린 부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국가들이 섞여 있는 혼종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뎅하고 어묵. 오뎅이라는 건 워낙 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단어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국어 순화하면서 어묵으로 바꾸자 했는데 부산에서 보다 보니까 오뎅이라고 이름 붙은 집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묵과 오뎅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어묵에는 그 우리들이 보면 사실은 오뎅은 어떻게 보면 꼬치 오뎅 느낌이고 어묵은 조금 더 그 어육이 많이 들어간 그 느낌의 어묵인데 뭐 국어 순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뎅이 어묵인데 일본 오뎅과 한국 오뎅, 뭐 부산 오뎅, 그 한국 어묵과의 차이점은 그 사진처럼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그 해산물 육수 베이스로 해가지고 해산물 그 국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게 어묵이고요. 일본 오뎅은 보시면
그 치쿠아라고 하는 일본의 그런 어묵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곤약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어묵으로 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뎅이 부산의 식문화를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뎅 하면은 서울 쪽에서도 보다 보면 부산 오뎅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게 많고요. 완당처럼 부산 오뎅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뎅의 어원은 살펴보면 오뎅은 사실은 댕가크라는 그 어원에서 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곤약이나 그런 것들을 꼬챙이에 꿰가지고 거기에 위에다가 된장 같은 소스를 발라가지고 먹는 향토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라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뭐 예쁘게 말하려고 해서 오댕가크가 줄어가지고 오뎅. 그게 줄임말이었는데 이게 뭐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오뎅가쿠라고는 얘기 안 하고 거의 오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급속히 일제강점기 때 전파가 되면서 이게 그 일본에서 아까 완당은 중국, 일본, 한국이었는데 이 그 오뎅은 일본에서 그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건너갔기 때문에 아마 대만, 그 한국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오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화권에서는 아오디안 혹은 관동조림이라는 한자를 거기에다가 덧대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과도 관동조림이라는 게 오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아까 그 사진에서도 봤듯이 어묵과 오뎅이 있는데 일본 그 오뎅을 보면은 식재료가 되게 다양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먹었던 오뎅에는 토마토 오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상추 오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뎅 국물에다가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국물과 함께 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유부 주머니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부산에서는 유부 주머니 오뎅을 참 많이 보는데 서울 쪽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재료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오뎅이라고 하면 그런 그 생선살을 갈아가지고 만든 사각오뎅 혹은 그 길쭉한 오뎅 정도가 대부분의 이미지였는데 일본에서는 오뎅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오뎅 하면은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잘 나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던 이유가 이런 부산 오뎅이 그렇게 길쭉하고 어묵 살로만 만들어졌던 오뎅이 후쿠오카 쪽에서 그 삼진 어묵이었었던 것 같은데 삼진 어묵이 역수출해가지고 크게 히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부산 오뎅 역시 일본에서 건너왔지만 부산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담으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뎅과 완당은 뭐 부산 쪽에서 그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틀어 가지고 부울경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보면 음식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 볼거리들이 있는데 일단은 음식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언급했던 게 그 초장집, 포장집, 포장센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부산에 와서 처음 봤던 것들입니다. 초장집 대신에 요즘은 고기 먹는 집에서는 기름집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육식당은 저는 여기 쪽 와가지고 되게 생소했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식육식당은 전국적으로 조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쪽 남도 지역, 그러니까 전라도 쪽도 많긴 한데 이쪽 경상권에서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초장집 얘기를 하다 보면 횟집, 화로횟집에서 고기를 그 새로운 신선한 생선회를 떠주잖아요. 그러면은 상차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장을 찍어 먹는 그 거기에서 그 말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상차림 비용 주로 위쪽에서는 상차림 비용 받습니다라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초장집이라는 게 상차림을 해주는 곳이 초장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집은 포장마차의 실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의 실내 버전? 근데 저도 포장센터는 안 가봤습니다. 약간 뭐 느낌이 쎄해서 잘 안 갔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이상한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포장마차, 간이 포장마차가 실내에 여러 군데 이렇게 쪼개져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통 안에 가게들이 여러 개 쪼개져 있는 것처럼 한 그 뭐 지하나 건물 안에 실내 포장마차가 여러 개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식육식당은 식육이라는 말이 조금 그 오싹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부산, 경상, 전라, 강원 여러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 아마 정육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초장집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깃집,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곳에서도 초장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름집이라고 더 의미가 확대되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부울경 지역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최고로 얘기하는 게 통영 지방의 경남 통영 지방의 다찌집입니다. 다찌집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 메뉴를 그냥 이 단품으로 하나하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하면 뭐 술을 주문하면 거기에 딸려 나오는 음식들이 그 음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의 가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찌라는 말도 약간 어감에서 느끼셨겠지만 일본어 투의 다치노미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게 가장 뭐 많은 그 정설이지만 지역 주민은 이게 다 있지, 모든 게 다 있지, 그래서 다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다이찌와 다찌의 어형과 의미의 유사성을 그 이야기하는 건데요. 언어학 쪽에서는 이것들을 포크 에티몰로지라고 해가지고 민간 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버거가 햄이 들어있어서 햄버거가 아니라 함부르크 지방의 음식이어서 햄버거인 것처럼 이 다찌집도 그런 민간 어원으로 만들어진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영, 뭐 예전엔 충무였죠. 통영의 다찌집은 현재 그 유명세를 타고 아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서울 쪽에서도 보다 보면 이 다찌집이라고 그 이름 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요즘은 구글을 많이 검색을 해보실 텐데 구글 트렌드 검색 엔진을 해서 다찌집이라고 그 다찌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보면 제일 많이 검색이 되는 곳은 통영에 있는 경남, 그 다음에 부산, 울산, 대구, 서울 순으로 이 순위가 쫙쫙쫙 매겨져 가지고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울경 그 대표 주자 다찌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신입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제 통영을 찾을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지만 그 했던 내용들을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와서 처음 접한 오뎅 속에 들어있는 물떡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순대에 같이 있는 막장. 순대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찍어 먹는 건데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그 생각에 전환을 해주게 했던 것들. 그다음에 초장집이나 포장집 무슨 집이라는 상호명이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것들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부산의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해양 문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마인드를 갖춘 해양 도시 부산만의 특징으로 먹거리 문화를 재해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탕도 그랬고 완당도 그랬고 오뎅도 그랬고 그다음에 다찌집이라는 그런 문화도 그랬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닌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일본, 중국 이렇게 잘못이 아닌 일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부산색을 입히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러한 시스템들이 변용되면서 만들어진 탄생된 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외국 음식, 일본 음식, 특히 위화감 있는 이런 먹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 것으로 재해석한 친근감 넘치는 먹거리로 변화했다라는 것이 부산만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피난수도, 피란수도 얘기를 했는데요. 피난은 자연재해나 뭐 홍수, 지진 같은 거에서 피해서 지역을 옮기는 건데 피란은 약간 한자 하나 다르지만 어떠한 동난, 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것들을 피란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그 다음에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피해서 온 많은 피란민들이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서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 재발신한 그 먹거리 문화의 다양성, 어떻게 보면 부울경발 문화 네트워크의 시점이 되고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환산하기 힘든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1호 해수욕장도 부산에 있고 그 슬픔을 간직한 여러 마을들도 영도다리도 그렇고 깡깡이 마을도 그렇고 슬픔과 근대 역사를 함께했던 그런 지역들도 전부 다 부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자랑거리를 부산, 울산, 경남을 출발한 전국행 문화로 이러한 발신들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경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도 부경대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